안녕하십니까. 스마트경제연구소 장정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행동경제학을, 즉 심리학을 어떻게 경제현상에 활용하느냐, 그 분야와 관련해서 세일즈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세 가지가 없다 그러지요. 바로 산무정책이라 합니다. 첫 번째, 백화점에 가게 되면 시계가 없습니다. 바로 시계가 있으면 에그머니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올 때가 됐네 하고 2시가 되게 되면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백화점에 가게 되게 되면 유리창이 없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게 되면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거나 우리도 뉘엿뉘엿 해가 지게 되게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기소 본능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유리창이 없음으로 해서 다 벽으로 해서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모습을 고객들이 관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요, 백화점에서는 엘리베이터 왼쪽에는 잘 팔리는 브랜드를 배치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이거든요. 따라서 오른발이 발달해서 왼쪽으로 도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계산대 옆에 껌이 있습니다. 사실은 껌이 팔리는 총 판매량 중에서요 50% 이상은 계산대 옆에서 팔립니다. 껌은 말대로 껌값이거든요. 계산하다가 잔돈이 생기거나 눈에 띄게 되게 되면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껌이고요. 여러분, 가끔 장바구니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소매점 주인이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가나 봤었더니요, 2손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사가더랍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이거 뭐라 합니까? 쇼핑카트라 합니까? 그 쇼핑카트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 물품이 얼마인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을 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걸 전부 다 채우고 싶은 본능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쇼핑카트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지요. 전부 다 철사로 만들어 놨지요. 왜 철사로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 쇼핑카트를 채웠느냐, 다른 사람들은 가득 채웠는데 자기 카트 바닥에 물건이 몇 개 덜렁덜렁 있거나,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샀는 것인가, 다른 사람 쇼핑카트에는 저만큼 채워져 있는데 왜 내 쇼핑카트는 이것밖에 안 된 것이냐, 열등감을 자극해서 쇼핑카트를 채우게 하게 되려면요, 철망으로 얽혀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대단한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다 모조리 활용해 놓은 데가 백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든 세일즈는요, 이렇게 특히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리학적으로 행동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들은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세일즈 화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쪽에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세일즈 화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심리학자들이 한번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라는 사람은요, 대단히 범법 행위를 자주 해서 석방을 시키면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나 봅니다.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 이 크리스란 이 범법 죄를 저지른 사람을 석방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소견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란 사람을 석방시키게 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20%입니다. 이렇게 소견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하고, 이 크리스란 사람을 석방시킬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100명 중에서 20명입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여러분 100명 중에 20명이나 확률이 20%나 똑같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 심리학자들의 반복적인 조사 결과 100명 중에 20명, 그 다음에 확률이 20%, 확률이 20%,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0%라고 말했더니 21%가 반대했더랍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20명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했더니 반대를 한 사람이 41%랍니다.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것하고 숫자로 말하는 것하고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더 감성적이고 어떻게 자극을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경우보다는 숫자나 빈도로 말하는 경우에 훨씬 더 감성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할 경우는요, 기업에서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인상률은 퍼센테이지로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인하됐다면요, 이럴 때는 3%나 5%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천 원이 인하됐다, 3만 원이 더 가격이 인하됐다 하고 숫자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기업에 홍보를 한다는 분이라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인터넷에 팝업을 뜨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우리들은 가끔 이 전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활용을 하지요. 따라서 정부에서 통계를 말할 때 이번에 20대 취업률, 이번 달에 고용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는 49만 8천 명입니다로 말하고 실업률은 2.8%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게 됐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세일즈에서는 고객을 빚지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판매원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도 하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 새로 나온 돈가스입니다. 이거 하나 사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로 하는 경우하고, 가끔은 돈가스를 구워서요, 딱 하나 건네주게 되게 되면서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했었을 때 어떻게 제시를 하거나 어떻게 판매하는 방법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요? 눈치채셨죠? 말로만 이거 새로 나온 돈가스입니다, 한번 구입해 보시겠습니까? 하는 경우보다는 한번 맛보시겠습니다, 맛보시겠습니까? 먹게 되게 되면 하나 더 드셔보겠습니까? 그 돈가스 하나를 집어먹고 나서도 하나 집어먹은 것 때문에 시식이라 그러지요, 훨씬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트나 백화점 가게 되게 되면은 저렇게 공짜로 사람들이 집어먹고 가게 돼도 괜찮나? 가끔 빵집도 마찬가지지요. 하고 의아스럽지요. 시식을 시킨 경우가 최소한 매출이 30% 이상 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고객에게 약간의 부담을 느끼서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가 따갑게 만들어라, 고객을 빚지게 하라 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이것을 호의의 보답성이라 그러지요. 누구에게 신세를 졌거나 돈가스 하나를 덤으로 얻어먹더라도 구매를 해줘야 되겠다고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들은 세일즈 현장에서도 고객의 심리를 이렇게 활용한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현혹되지 않아야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게 되는 여러 방법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어떻게 세일즈 화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